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마지막 날의 아침엔 매일경제입니다. 오늘도 일면 기사부터 짚어보며 시작합니다. 매일경제신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일본 기업 징용 피해 배상해야 한다. 대법원 확정 판결이 어제 나왔습니다. 한일 관계가 경랑이다. 이렇게 큰 제목을 달렸고요. 밑에 내용도 좀 보죠. 신일철 죽음 피해자 4명의 위자료 1억 원씩 지급해야 한다. 최종 확정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낙연 총리는요, 사법부 판단 존중한다라고 우리 정부 입장을 밝혔는데 일본은요, 아베 총리 있을 수 없는 판단이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어서 한일 관계 경랑 속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다음 신문 보시죠. 한겨레 신문입니다. 같은 내용을 전하고 있는데요. 제목이 좀 다릅니다. 재판 거래로 지체된 정의 오래 걸렸습니다. 13년입니다. 징용 피해자 하늘서 웃을까 돼 있습니다. 대법원 역시 판결 내용 전하고 있고요. 고법 판결 재상고 5년 만에 확정됐다. 굉장히 많은 시간이 흘러서 재판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체된 정의다. 이렇게 제목을 달고 있군요. 다음 신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일보인데요. 미국과 중국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미국, 중국 반도체 기업의 비수를 꽂다. 그 반도체 기업은요, 중국 정부가 아주 역점적으로 육성을 하고 있는 푸젠진화입니다. 반도체 기업인데요. 미국 상무부, 미국 기업 생존을 위협한다. 이런 이유로요, 미국산 반도체 장비 기술을 아예 저 기업은 할 수 없게 봉쇄를 해버렸습니다. 무역전쟁에 의해서 이번에는 반도체 전쟁으로 가는 건가요? 심상치 않습니다. 다음 신문 보겠습니다. 국민일보 기사인데요. 방향튼 새만금 태양광 대역사가 진행 중이다. 이렇게 다루고 있는데요. 세계 최대 재생에너지 단지로 정부가 육성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현장을 방문했죠. 그러나 갑작스러운 계획 변경, 그동안 새만금은 거점 지역으로 산업단지라든가 이런 계획이 있었는데 갑자기 태양광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갑작스러운 계획 변경 논란이 있고요. 야권에서는요, 경제 거점으로 만든다더니 축소된 거 아니냐 이렇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네 분의 패널께서 자리하셨습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정훈갑 MBN 해설위원 나오셨고요. 조대진 변호사, 이수희 변호사, 그리고 배정호 세한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매일경제의 핵심 내용을 한눈에 정리한 아침을 여는 키워드입니다. 먼저 77년 한을 풀다. 강제징용 피해자의 한, 어제 대법원 판결로 풀렸다. 이렇게 전하고 있고요. 상복 입고 모였다. 한유총, 유치원 단체죠. 어제 대규모 모임이 토론회가 있었는데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보복이 두려운 사람들, 요즘에 안전한 이별이 화두가 됐는데 이별 뒤에 아니면 어떤 피해자를 처벌한 뒤에 오히려 피해자들이 가해자를 처벌한 뒤에 피해자들이 보복에 떨고 있다. 이런 내용 전하고 있고요. 폭행 영상이 기념품인가? 이런 이상한 일도 지금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신문 브리핑 1시간 동안 신문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기사가 먼저 준비되어 있군요. 한국일보 기사부터 보겠습니다. 어제 대법원 판결 내용입니다. 1법원 결정 정면으로 뒤집었다. 사법 주권 택한 대법원이다. 이렇게 제목, 어제 판결의 의미를 좀 짚고 있는데요. 내용 좀 보면요. 강제징용 구제길 열어 기존의 지배적 해석을 깨고 강제동원 위자료 청구권은 한일 청구권 협정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대법원이 판결을 했습니다. 이런 내용. 그러나 일부 대법관 2명은요. 반대 의견을 냈는데요. 한국 정부가 피해를 배상해야 된다라고 소수 의견도 있었다. 이런 내용 전하고 있습니다. 자, 옆에 보시죠. 징용 70
77년 만에 한 풀었다. 중앙일보 기사인데요. 1941년 당시 징용에 끌려간 겁니다. 77년이 흘렀군요. 그래서 징용 77년 만에 한 풀었다. 94세, 94, 이춘식 옹, 나 혼자 남았네. 어제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기쁨을 나타내면서도 이런 탄식을 했습니다. 원래 소송은 총 4분이 하셨는데 소송이 워낙 오래 진행됐습니다. 13년입니다. 그 사이 3분이 돌아가셨고 1분만 남았습니다. 여기 내용이 있습니다. 소송 동료 3명 숨진 것 재판날 알았다. 아들, 부친, 일본 용서할 날 기다린다. 대법원 사건 맡은 지 5년 만에 판결. 대법원에 올라간 지가 5년이 됐는데 이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신문도 봤지만 지체된 정의가 아니냐 이런 기사도 실리고 있습니다. 정우갑 위원님, 어제 대법원 판결 뭐 법적으로 여러 가지 의미 있지만 국민적인 감정 그리고 정치적인 의미 그리고 이 피해를 당하신 분들에게도 꽤 큰 의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재상고심 판단 5년 만에 이제 예. 최종 판결이 내려졌는데 예. 어쨌든 간에 의미라는 것은 강제징용 예. 피해자에 대한 구제의 길이 열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예. 뭐 앞서 그 이춘식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말 그대로 당사자 입장에서는 기쁨과 슬픔이 교차하는 날이죠. 그러니까 오랜 시간이 흐르면서 많은 이들이 숨졌고 또 이제 남아있는 분들이 얼마 있질 않는 상황에서 어쨌든 간에 그 일본 법원 결정을 정면으로 뒤집으면서 뭐 제목처럼 사법 주권 이런 해석을 했다, 선택을 했다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앞으로 과정은 상당히 지난합니다. 그러니까 당장 개인들이 그 피해 구제를 신청한다고 해서 그것이 즉각적으로 들어올 수 있느냐?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절차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외국 기업을 상대로 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뭐 일본 또 입장에서는 국제사법재판소까지 갈 가능성이 상당히 커 보이고 국내 이제 재산이 어떻게 있고 그걸 어떻게 이제 반환을 해서 피해자들에게 줄 수 있느냐라는 부분인데 그 과정까지는 상당히 시간이 좀 필요해 보이고요. 또 하나는 어쨌든 간에 지금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제 북한 핵 문제를 둘러싼 어떤 일본과의 관계, 경제 문제 여러 가지 또 얽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과연 어떻게 분리해서 볼 수 있을 것이냐. 그러니까 한일 관계가 굉장히 급냉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당장 아베 총리 입장에서는 상당히 그 반발하는 그런 모양새를 띠고 있고 그 같은 점으로 조율하면서 이 문제를 슬기롭게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도 정부로서의 하나의 과제인 것이죠. 알겠습니다. 어제 대법원 판결의 의미를 전반적으로 정우갑 위원께서 짚어주셨습니다. 어제 그렇다면 대법원 판결 내용 그리고 이충식 옹의 반응 저희가 동시에 준비했습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결론적으로 이 사건에서 원고들이 구하고 있는 위자료 청구권은 청구권 협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한 환송 후 원심의 결론은 타당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다수 의견입니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내가 너희 재판이었는데 오늘 나 혼자 나와서 이렇게 내가 많은 슬프고 눈물이 많이 나고 멍청이고 울고 싶고 많이 아프고 서운하다고 그 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노예했었지만 오직 더 기쁠 거 있네. 나 혼자만 슬퍼해서 내 눈물 나오고 울음이 나오네. 감회가 깊지요. 뭐 기왕에 일찍 좀 서둘러 주셔서 본인이 그렇게 한의지었던 그런 멍어리진 것을 조금만 일찍 이런 판결이 났으면은 가시기 전에 이런 좋은 것이 맞았을 텐데 마음이 아픕니다. 재판에 나와보니 생존자는 나뿐이더라. 뭔가 재판을 환영하면서도 슬픈 모습 지금 방금 봤는데요. 자, 저분들이 사실은 돈보다도 일본의 그리고 일본 기업 정부의 진심 어린 사과를 원했을 겁니다. 근데 그 부분은 참 일본 정부가 워낙 강경하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풀려갈지 모르겠지만 일단 이 배상금 문제 얘기 좀 해봐야겠습니다. 과연
판결은 났지만 저 배상금을 받을 수 있는 건지에 대한 부분, 법적인 문제가 좀 남아 있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기사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경향신문 기사부터 좀 보겠습니다. 징용 피해자 줄 소송 땐 배상액 최대 수십조 원에 이를 수 있다. 그러나 강제 집행이 쉽지 않다라고 돼 있습니다. 왜 쉽지 않을까요? 대법원 판결이 나왔는데 여기 내용이 있습니다. 일본 기업 버티면 강제할 방안이 마땅치가 않다. 피해 배상 가능성 낮아진다. 그리고요. 대법원 계류 중인 근로정신대 소송 등 2건 유사 결론 기대가 된다. 일단 배상 부분에 대해서 쉽지 않다. 이게 돼 있습니다. 자, 이쪽으로 이동해서 한국일보 기사는요. 비슷한 내용을 전하면서 한 가지 해법을 또 제시하고 있네요. 그 내용 소개하겠습니다. 패소한 일본 기업 보유 포스코 지분 3%. 지금 소송 대상이 된 일본 기업 포스코 지분을 갖고 있다 그러네요. 국내 자산 분류 땐 배상금으로 압류가 가능하다. 지금 배상금 지급 방식에 대해서 관심이 집중되는데 여기도 내용이 더 있군요. 강제 집행 대상 국내 법인이 없습니다. 그 일본 비용은 국내 기업 법인이 없기 때문에 일본에서 가서 해야 되는 게 원칙인데 지금 이 한국일보 기사는 이 기업이 포스코 지분을 갖고 있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좀 조치를 취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가능성에 대해서 거론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오늘 변호사 두 분께서 나오셨으니까요. 먼저 조대진 변호사께서는요. 이 배상금을 받아낼 수 있는 방법 지금으로서는 어떤 게 있습니까? 뭐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네. 일본이 순순히 네. 신일본제철이 받아들이는 거, 예. 그 배상 책임을 일본 재판소의 그 결론과 다르게 받아들이는 것이 제일 그 현명한 방법인데 그럴 가능성이 좀 적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본 정부에서는 자기네 나라의 재판 결과는 다른 거기 때문에 그걸 갖고 주장을 하겠죠. 네, 그렇죠. 근데 그러면 이제 그 집행을 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예. 사실상 아까 말씀 주신 대로 해외에 있는 재산 같은 경우에는 집행을 하는 방법이 쉽지 않습니다. 일본 내에 있는 신일본 제철의 재산을 집행을 예. 하려면 일본 판결의 승인이 있어야 되는데 예. 지금 국내 법원의 판결과 지금 다른 결론이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 판결을 승인해 줄 가능성이 전혀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국내 재산, 아까 말씀드렸던 포스코 재산에 예. 관련된 국내 재산을 포스코 주식 3%. 그렇죠. 예. 3%를 압류하는 방법이 있기는 한데 예. 문제는 5년 전에 이 소송이 제기됐기 때문에 또 예. 변동 가능성도 있고요. 이런 부분이 지분의 변동 가능성. 국내 재산으로 분류가 될지의 여부에 예. 대해서도 조금 검토를 좀 해봐야 되는 여지가 있습니다. 이게 좀 따져볼게. 이게 대법원 판결 나왔다고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게 아니군요. 지금 배상금 판결 나왔지만. 이수희 변호사는 좀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국내 재산이 있는 게 보통 이제 많은 예.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 게 판결을 받으면은 예. 그걸로 바로 뭔가 내 수중에 그렇죠. 돈이 들어온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그거는 아니에요. 인식은 이제 그렇게 하죠. 바로 예. 뭐가 된다라고. 자진해서 주면은 손에 돈이 들어오지만 예. 자진해서 주지 않을 때 하는 것이 집행이라는 거예요. 예. 강제 집행. 그럼 그게 이제 많이들 아시는 부동산, 동산, 뭐 경매 예. 붙이거나 아니면 뭐 추심한다 이런 예.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 이게 이제 국내 재산이 있으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뭐 압류를 해서 추심을 하거나 주식을 갖고 오든지 주권을 갖고 오든지 아니면은 지금 예탁원에 있을 거니까 뭐 그 청구를 하든지 아니면은 뭐 배당 청구 예. 계속 포스코에 대해서 권리가 있다고 하면은 배당 청구권이 있으니까 그 채권을 압류하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그게 없다고 하면은 예. 그걸로 많이 돈이 모자란다. 예. 그걸로. 뭐 그걸로 그러기는 좀 모자란다. 어려워 보이는데 3%가 넘으면. 예. 이제 그 외에 그러니까 일본의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예. 일본에서는 최고 재판소에서 이 동일한 그 청구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그렇죠. 않았어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얘기는 결국 일본 재산에서는 강제 집행이 되게 어렵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또 이제 제3회 예. 이 신일철 죽음이라는 회사가 예. 굉장히 큰 회사니까 제3국에 어떤 돈 받을 채권이 있다든가 뭐 재산이 있을 때 다른 나라에 지금 뭔가 투자했거나 한 예, 돈들. 그거는 또 갈 수가 있죠. 강제 집행을 갈 수가 있는데 그 문제는 그럼 그 제3국이 예. 대한민국의 판결 효력을 그대로 인정해 줄 거냐는
또 다른 문제가 또 생겨요. 대한민국의 거기에는. 판결과 일본의 판결이 다른 상황인데. 예, 그래서 지금 2012년에 예. 우리 대법원의 소부에서 예. 이 지금 어제 전원 그 합의 예. 재판결과 동일한 판결이 이미 났었어요. 예. 2012년에. 예. 그때 그 신일천 죽음에서 예. 그 주총에서 예. 뭐 법은 따라야 되는 거다라는 이제 회사 측의 아. 입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 문제는 그때 이미 그 배상금을 지급할 용의가 있다라고 밝힌 거네요. 예, 그런데 그게 2012년이라는 예. 거죠. 지금 이제 시간이 5년 예, 이상이 예. 저기 한 6년 지난 예, 거죠. 그 사이에 지금 일본 정부의 입장이 또 반대잖아요. 아. 그러면 이 회사가 또 일본 정부하고 반대로 입장도 바꿀 수가 있네요. 뭐 돈을 자신에서 예. 주기 어려울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제3의 방법을 제안하는 분들도 있어요. 오. 그러니까 이런 통칭 전범 기업들이 줘야 예. 되는 배상금, 예. 강제징용 배상금하고 예. 이게 1965년에 한일 청구권 협정에 예. 따라서 돈이 들어왔잖아요. 예. 그 돈으로 포스코 같은 회사들이 설립이 된 거예요. 예. 그러면 이런 그 회사들은 수혜를 입은 거죠. 아. 이런 분들의 수혜를 예. 입은 거죠. 결론적으로는.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이 돈을 내놔서 그러니까 전범 기업과 이런 수혜 기업이 예. 특혜 기업이 돈을 내놔서 재단을 만들면 어떠냐. 예. 왜냐하면 이 강제징용 피해자들께서 유족들도 이 소송을 낼 수는 있는 거예요. 이걸 예. 보고 그럼 우리 할아버지, 우리 그렇죠. 아버지도 다른 우리 분들의 피해자인데. 소송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지금. 예, 그렇게 되면 이제 근데 개인적으로 이런 소송을 한다는 게 뭐 그렇게 쉬운 거는 아니고 그러니까 재단을 설립하는 건 어떠냐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 대법원 판결, 이른바 확정 판결인데 판결은 확정됐으나 판결 내용인 배상금 부분이 이게 복잡하게 가겠네요. 이게 만만치 않은 또 과정을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와중에 이 판결에 따라서 일본 강하게 반발하고 있거든요. 자, 우리와 일본의 관계 어떻게 흘러가는 걸까요? 그 내용 좀 짚어보겠습니다. 여기 한국일보 기사 준비되어 있습니다. 일본과 난제 쌓였는데 또 과거사 발목, 곤혹스러운 정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보면요, 이 사진 보면은요, 고노다로 일본 외무상이 우리 이수훈 대사를 불러서 항의하는 장면이 여기 실려 있습니다. 여기 이 대사는 여기 모습입니다. 내용 좀 더 보죠. 강제징용 배상 판결 후폭풍이다. 일본 양국 관계 법적 근거 훼손, 제3국 참여 중재위,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등 하겠다. 이런 입장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 정부 로키 대응 기조 유지된 일본도 대북 실익 고려 화답 가능성. 이게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공통의 이익이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굳이 이걸 너무 부각시키지 않고 로키로 조용히 문제를 풀어간다면 일본도 굳이 이렇게 떠들썩하게 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이건 외교적 방법이 되겠네요. 또 하나 과제는요. 2005년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 있습니다. 추가 보상 요구는 어렵다. 강제징용 관련 추가 보상 요구는 어렵다. 참여정부 때 이렇게 결론을 냈는데 지금 현 정부가 이 입장을 다시 바꿀지 이것도 관심사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배정우 교수님. 네. 일본과는 사실은 이 과거사 때문에 많이 꼬였는데 이번에 더 꼬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지금 뭐 한일 관계 예. 살얼음판 걷는 이제 그런 관계인데 예. 이번에 또 이 협정을 가지고 이 재판 결과를 예. 가지고 일본 측에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일본 측에서 이제 강력하게 반발하는 것은 예. 이것이 이제 단순히 손해배상 청구에 관련된 것이만이 아니고 예. 일본의 36년 동안에 한반도 강제 지배하고 네. 맞물려 있는 그런 성격의 재판이거든요. 그래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예. 당장 반발하고 나섰고 말씀하신 대로 고노 외상이 우리 주일 대사를 불러가지고 예. 항의를 했어요. 예. 그리고 또 일본의 뭐 언론계, 예. 경제계도 지금 반발하고 그래서 있는데 일본 언론도 굉장히 이번 판결도 굉장히 비판적입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일본이 국제사법재판소에다가 제소까지 예. 또 뭐 검토하겠다 이런 움직임까지 전해지고 있는데 예. 아무래도 일본은 계속해서 이 문제를 문제 제기하면서 시간을 예. 끌 가능성이 높고요. 어. 지금 그렇게 되면은 당장 한일 관계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박근혜 정부에서 예. 맺었던 이제 한일 위안부 합의 예. 이 문제가 지금 계속 그렇죠. 쌓이는 그런 상황 그것도 아닙니까? 진행 중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도 이 합의에 따라서 설립이 됐던
화해치유재단 예. 이걸 지금 해산하는 쪽으로 예. 그렇게 움직임을 잡고 있는데 예. 그럼 이제 계속해서 더 문제가 한일 관계가 꼬일 수밖에 없고 예. 또 이번 이제 재판 결과에 따라서 잇따른 소송 제기가 지금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뭐 100여 명 이상의 강제징용 피해자가 있다 그러니까 예. 그러면은 뭐 앞으로 또 피해 배상액 판결이 최소 수백억에서 예. 수십조까지 예상이 예. 되고 있고 또 내년이 이제 3.1절 100주년 기념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때 또 대대적으로 행사를 하게 되면은 예. 한일 관계는 더 어려질 가능성으로 예.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예. 그렇지만은 과거사 문제는 과거사 문제고 예. 또 한일 관계는 한일 관계다 예. 이렇게 투 트랙으로 예. 간다고 하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해자 예. 즉 일본 측에 솔직한 과거에 대한 예. 인정이 있어야 됩니다. 예. 그리고 반성이 있어야 되고 예. 사과가 있어야 된다. 이번 재판의 성격도 그런 부분이 담겨 있기 때문에 예. 가해자인 일본의 자세 변화가 없으면은 예. 한일 관계는 계속 꼬일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가해자인 일본의 태도 변화. 근데 지금으로서는 태도 변화가 아니라 더 안 바뀌겠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걱정입니다. 자, 이번 대법원 확정 판결은요. 지금 진행 중인 이른바 사법농단 관련 검찰 수사하고도 맥이 닿아 있습니다. 그 내용 좀 잠깐 보죠. 강제징용 재판 지연, 양승태 대법, 사법농단 수사에도 탄력이다. 이렇게 한국일보 기사는 전해고 있는데요. 뭐 박정부 인사들과 논의 정황, 이른바 이 강제징용 요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킨 거 아니냐. 이런 의혹 여전히 받고 있거든요. 조대진 변호사, 네. 검찰 수사 이번 대법원 판결이 어떤 영향이 미칠까요? 일단 좀 이제 분노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물론 2010 지금 조사 중이긴 합니다만 2012년도에도 지금 똑같은 결론을 한번 내렸고 예. 이제 거기에 대해서 신일본 제철이 재상고를 해서 예. 또 이제 6년 동안 기다린 거 아닙니까? 예. 6년 동안 기다린 동안 지금 아까 말씀 주셨던 그 나머지 피해자분들이 지금 다 사망하신 예.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진작에 이런 결론을 똑같이 내릴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5년 동안이나 넘게 품고 있었다는 것 자체가 되게 네. 조금 경악스러운 일이고요.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예. 거기에 대해서 그 관련 당사자들이 정말 뼈아프게 예. 새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사실 여부를 따지기 위해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 강제징용 관련 얘기는 앞으로 상당 기간 계속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또 일본하고도 지금 이게 꼬여 있어서 말입니다.